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제 블로그 글쓰기 강의 중에 빠르게 블로그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강의 4개를 묶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의 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키워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합니다. 제 앞에 영상에서 이 키워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블랙 키위를 통해서 검색하는 키워드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검색 추이 등을 확인하면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의 내용, 어떻게 글들을 풀어가야 될지,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잘 아는 키워드면은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런 느낌으로 내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쫘라랑 나오지만 내가 잘 모르는 키워드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블랙 키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월간 검색량 그리고 관련 있는 키워드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색 트렌드, 요일별, 연령, 성별까지 분석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 블로그 제목들을 확인해 보는데 키워드를 검색해서 뷰 영역에서 요 각각의 제목들을 복사해도 되지만 전 요 사이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찌미닷컴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면 뷰탭 순위라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 넣어주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가 쓴 거 몇 위에 노출이 돼. 그리고 연관 검색어 그리고 통합 검색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제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블로그 제목들을 확인하신 후에 세부 키워드를 추출하고 포스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블로그 제목입니다. 이 블로그 제목을 잘 봐야 한다. 그럼 이 블로그 제목은 어떤 특징들을 가질까요? 일단 블로그 노출에는 이 블로그 제목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로그 제목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노출의 여부는 제목에 타겟 키워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보통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꾸미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이 블로그는 대략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하고 있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제목 중에 나한테 맞는 제목을 찾고 본문의 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글과 동일한 주제로 글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본문 내용과 비슷한 흐름으로 포스팅을 하셔도 좋고요. 똑같이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블로그 지수 하나 노출이 되었어. 그런데 또 순위는 바뀌겠죠. 인기 키워드면 인기 키워드일수록 계속 순위가 바뀌어. 내가 노출이 되었는데 밀려서 또 블로그 지수라는 키워드로 글을 써야 돼. 이 글을 썼죠. 근데 한 3, 4주 후에 또 바뀌었어. 또 글을 써야 돼. 또 블로그 지수 관련해서 글을 썼어. 또 밀려. 또 글을 써야 돼. 한 3번, 4번 반복하면은 도대체 무슨 글을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 키워드일수록 정기적으로 그 키워드를 노리고 새로운 글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 자, 그러면 블로그 제목들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블로그 지수로 검색을 했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제목을 아까 보여드렸던 찌미닷컴에서 긁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목 봤을 때 블로그 지수 알아보기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 알아보기를 좀 더 키워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의 소재는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려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것도 보면 블로그 지수 확인 사이트보다는 키워드로 판단을 해야 여기도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풀어냈다. 자, 여기는 내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수가 결정된다 라고 했죠.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요거를 좀 더 키워드적으로 표현을 하면 블로그 지수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 올리기라는 세부 키워드로 글을 써야겠다. 블로그 지수 낮아진 이유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블로그 지수 올리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블로그 지수 진단 및 확인 무료 이벤트 뭐 이런 내용들은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 확인과 블로그 지수 올리기 관련돼서 포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떠 있는 글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고 제 거니까 제 거랑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요 흐름대로 내가 포스팅을 진행을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포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 지수, 블로그 지수 그래서 뭘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될 때는 남의 블로그를 확인해 봐라. 자, 폼 클렌징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블로그 1위에 뜬 글을 봤더니 여기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세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조라는 것과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 요 두 개를 엮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 여기는 장벽 강화 및 진정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피부 진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폼 클렌징과 엮여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의 폼 클렌징이 좋다 요런 세부 키워드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약 알칼리성과 반대인 약산성 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물론 내 제품이 알칼리성이라면 뭐 산성의 단점 산성보다 왜 약 알칼리성이 더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 알칼리성 그리고 여기는 각질 케어나 피지 제거 요런 키워드로 엮어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 클렌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두고 이걸로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남의 글을 봤더니 약 알칼리성, 피부 진정, 약산성, 각질 케어, 피지 제거 요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블로그를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보죠. 놀이방 매트 일단 놀이방 매트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층간소음 방지 매트 딱 제목이 소음 방지 매트인데 좀 더 조회수를 생각해 보면 소음 방지 매트보다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더 적절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장소가 들어갔습니다. 거실 놀이 매트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뭐 뒤집기 돼지기 배밀이 아기 매트구나. 밑에 보니까 역시도 아기 매트, 유아 매트를 대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아기 매트, 유아 매트,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러니까 놀이방 매트를 다루시는 분들의 상위 5개 글만 봤을 때는 층간소음 방지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대상으로 뭐 거실, 안방 뭐 요런 쪽 아니면 아기 매트, 유아 매트 이렇게 대상을 넣는 요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글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비슷하게 스토리를 풀어 가야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블로그 제목에서 소재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소재를 보고 그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난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고 내가 또 그렇게 참고해서 포스팅을 하시면은 블로그 포스팅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으로 빠르게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글쓰기랑 지식인이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식인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보다 빠르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빨리 찾고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작성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 그러면 지식인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식인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답변을 다는 방식이고요. 유사문서에 엮여 있지 않습니다. 유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글을 베끼거나 비슷하게 내 블로그에 쓰면 유사문서 비슷한 글이네 라고 하고 네이버가 노출을 안 시켜주거나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저 뒤에 노출을 시켜주죠. 그런데 블로그에서 블로그로 베끼는 것 이외에 카페에서 블로그를 쓴다거나 블로그에서 카페를 쓴다거나 이렇게 영역별로 유사한 글들을 잡아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은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쓴 지식인을 복사해서 블로그로 넣었다. 문제가 없다.
노출이 정상적으로 된다. 반대로 내가 쓴 블로그를 복사해서 지식인의 답변을 달았다. 역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지식인은 유사문서 영역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인은 다양한 질문의 유형과 답변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지식인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얘기를 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질문 형식의 컨텐츠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으로 요렇게 블로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블로그 지수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거지? 라고 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본문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면 아예 블로그 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그 지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아예 본문 구성을 질문 영역, 답변 영역 요렇게 나눠서 시작하는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마치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 저의 구독자 한 명이 저에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이거죠. 과연 노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검색해 봤더니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던데 이게 실제로 검색 노출에 영향이 있느냐? 요렇게 질문하는 형식. 그래서 실제로 많은 블로그 글들을 보면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검색의 이유는 답변을 찾는 과정인 거죠. 블로그 지수? 검색하면 블로그 지수가 무엇인가? 블로그 지수 올리는 법을 검색하는 사람은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면 저는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나름 경험도 있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해볼까? 저렇게 구성해볼까?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에게 폼 클렌징에 대해서 찾아봐. 폼 클렌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폼 클렌징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키워드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폼 클렌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재를 구성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맘대로 글들을 쫙쫙쫙쫙 쓸 수가 있겠지만 이해도가 낮거나 혹은 잘 몰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퀄리티는 낮을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글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가 최2인데 노출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내 블로그 지수는 왜 노출이 안 되지? 자, 요 밑에도 있죠. 블로그 지수인데 노출이 안 돼. 블로그 지수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와 노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 요런 질문도 있고요. 방문자 지수를 확인하는데 이유는 방문자가 늘지 않아. 블로그 지수를 궁금해하는데 외부 링크가 달아서 그런가? 요런 내용도 있고요.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질문들이 있고 하단에 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6개월째 운영 중인데 방문자가 늘지 않아. 클릭을 하면 대충 요런 답변이 나옵니다. 아, 요렇게 답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거 많이 묻고 이런 거 답변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글을 하나 썼어. 그러면 그 글이 계속 상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밀리니까 또 글을 써야 돼. 또 글을 쓰면 또 밀리면 또 글을 써요.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 이 키워드를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하느냐, 이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인에서 얻은 소재, 이 소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블로그 구성을 하고 스토리 구성은 답변에 어떻게 적었는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식인 답변이 짧아요. 짧지만 이 뼈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은 매력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 방법의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앞에서 제가 유사문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복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내가 복붙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이 이미 쓴 거를 그대로 복붙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복붙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지식인 질문 답변을 쓰고 그 질문 답변으로 블로그를 구성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남이 쓴 지식인의 질문 답변은 누가 활용했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식인 글을 뺏겨서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 글을 뺏긴 다른 블로그의 글을 뺏겨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은 복붙하지 마라. 이미 누가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뭐 요 방법은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인을 사용하시면 블로그 글쓰기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남의 블로그 글을 베껴서 내 블로그에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남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내 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글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80%의 완성도를 가진 글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같은 키워드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써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남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 네이버에 글을 쓴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글을 써야 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비슷한 글, 유사한 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전에 네이버 검색에 반영된 내용과 비슷하다면 노출이 저 뒤에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출에서 빠질 수가 있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노출될 블로그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네이버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글이다. 네이버가 아직까지 비슷한 글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글을 쓰고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오랫동안 검색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밀리면 동일한 키워드만 또 써야 되고 이 글이 밀리면 동일한 키워드지만 또 써야 되고 이렇게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번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사람이다 보니 글 쓰는 패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블로그 지수 관련돼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순위가 밀렸어. 또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또 밀렸어. 또 써, 밀려. 또 써, 밀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아하. 어렵죠.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키워드는 인기 키워드인데 자주 써야 되는데 내가 항상 새로운 글을 쓴다?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의 글을 베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타겟하고 있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비슷할지언정 표현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남의 내용에 없는 나만의 내용을 끼워 넣는 거 중요합니다. 자, 블로그 초기화에 들어왔고요. 제게 이렇게 있는데 클릭을 할게요. 남의 글을 또 뺏긴 그러니까 제 거를 누가 뺏긴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블로그 초기화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자, 변경해 보면 블로그 초기화를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요런 정도 변경은 아니고요. 요런 정도의 변경은 있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본문에서 풀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게 원본이라면 변경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나 내용은 해치지 않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바꿔볼게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블로그 초기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블로그 운영이 영 시원치 않다고 아예 처음부터
블로그 초기화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정도.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본문에는 없지만 나만 줄 수 있는 요런 내용들도 중간에 추가하시면 좋겠죠.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있는 반면 요거를 생각보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블로그 초기화 과정이란 지금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모든 이력, 히스토리, 운영 정보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런 초기화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약간 말 장난처럼 보이지만 본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의 블로그를 베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다양한 글을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 패턴을 벗어난 수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 모든 글들이 패턴이 다른 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인 글, 비상업적인 글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질이 낮은 글이냐 질이 낮지 않은 글이냐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검색에 노출된 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질 낮은 글을 우리가 작성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작성하는 블로그 포스팅의 트렌드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오래 있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나는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최신 트렌드도 익힐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도 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블로그에 키워드며 글의 길이며 이미지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센지 얘가 센지도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내가 원문보다 높게 올라가면 지수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빠른 노출 순위를 대응할 수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키워드인데 생각을 해야지 하고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사용자들은 나를 발견 못하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빠른 노출 순위를 대응하기 위해서 남의 글을 베끼는 효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베끼고 남의 글을 참고하는 이런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블로그 글 쓰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빨리빨리 글 쓰기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제가 찍었던 그 영상들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전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씁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마스터입니다. 키워드 마스터는 기능이 심플합니다. 내가 입력한 키워드의 검색량을 보여주는 그게 답니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들보단 좀 심플해서 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키위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키워드 정보들을 활용해서 키워드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면 네이버에서 키워드 마스터 웨어 이즈 포스트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해 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 2800회네요. 디지털 마케팅 교육 90회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3390회,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670회.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 지수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골랐다. 예를 들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해볼까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골랐다 라고 하면 구글에서 블랙키위 검색해서 여기에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와 동일하게 670회 나왔고요.
관련 키워드들 요렇게 있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8월에 조회수가 많고 주중에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30대, 40대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많이 검색을 하고 여성들이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는 키워드의 성향을 보니 30대, 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이게 PC 모바일 검색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 키워드는 PC 모바일 둘 다 비슷하게 검색을 하는구나, 요 정도 키워드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소재를 선정하는데,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은 블로그 제목 그리고 지식인의 질문 답변인데요. 블로그 제목을 좀 쉽게 알기 위해서는 ZZIM2 찌미닷컴에서 뷰탭 순위, 그리고 여기 내 블로그 아이디, 그리고 여기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너 2위에 떠 있네. 그리고 제목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저는 1위부터 5위까지 요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거니까 빼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 그리고 여기는 애터미 온라인 마케팅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많은데?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식인 질문 답변을 확인하는 건데요. 자,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검색한 다음에 지식인, 그리고 내용을 보는 거죠. 바로 써먹고 싶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인데, 돈 버는 것, 부업 관련돼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직장 퇴근 후 부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여기서는 회사에서 교육 진행하려고 강사 섭외, 여기도 강사 섭외, 여기는 새로 창업하는데 온라인 마케팅 교육. 그래서 대략 봤더니 투잡으로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고, 회사에서 강사 구하려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제목들을 봤더니 소상공인이 좀 더 많았고, 질문 답변도 창업하는데 마케팅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 요렇게 큰 소재를 선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구성은 일단 잘 아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다 라고 하신다면 남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베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남의 글을 참고해서 쓸 때는 주의사항이 남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핵심 타겟 키워드를 유지한 채 다른 부분들을 수정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요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요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잘하면 여러분이 직접 쓰시고, 잘 모르면 남의 글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목은 타겟 키워드를 넣고 문장 형식으로 쓰면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제 소상공인이 직접 하자, 요렇게 제목을 잡고요. 그리고 본문수는 글자는 대략 1000에서 2000자, 이미지는 10장 내외 요 정도로 쓰시면 되고, 본문이 길어지면 이미지도 늘어나고 본문이 줄어들면 이미지도 줄어드는데 최소한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포스팅 하는데, 제 강의 중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블로그 포스팅 관련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블로그에 온 사람들을 최대한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을 삽입해서 관심을 끈다거나, 혹은 동영상을 삽입해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본문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기술적으로 확실히 이전 글을 삽입한다거나 동영상을 넣게 되면은 체류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는 끝났습니다. 자, 글쓰기가 여러분들은 포스팅하고 최소 2시간, 길게는 일주일 후에 노출을 확인하고, 노출 순위가 5위 아니면 성공, 5위 바뀌면 실패.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번에 쓴 키워드가 노출이 되면 좀 더 많은 조회수로, 노출이 안 되면 더 낮은 조회수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내가 쓰는 글들을 검색에 많이 노출시켜서 네이버로부터 많은 지수를 얻어먹는 것, 이것이 1시간 안에 블로그 글쓰기 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전 강의 썸네일을 넣었는데요. 이전 강의들은 꼭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쓰는데 훨씬 더 체계적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